집 반찬 먹고 엄마가 쓰러졌대. 새벽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린내 사이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한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낡은 파란 차양 아래 손바닥만 한 나무 간판이 달린 오래된 반찬 가게였습니다.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3세 나순자 할머니였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반찬을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가락질이 쏟아지고 누군가는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늙으면 입맛도 가고 코도 가고 결국 손도 가는 거야. 그러게 이제 그만 접으셔야지. 사람 잡을 일 있어?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앞치마 끝을 매만지며 오래 들여다본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사람들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무언가가 말이지요. 2026년 봄, 울산 장생포 인근의 새벽시장. 바다 비린내와 반찬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골목에 순자 할머니의 가게는 가장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셔터가 올라가고 가스불이 켜지고 도마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 칼질 소리 안 들리면 그날은 비 오는 날이지. 옆집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순자 할머니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 다음 날이나 단 하루도 가게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은 그 한결같음을 믿고 매일 같은 반찬을 사갔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작은 통에 담긴 깍두기. 늘 같은 가격, 늘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무렵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나무를 데치고 있었습니다. 끓는 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작은 라디오에서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때 묻은 공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책에는 깨알같이 적힌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5월 12일 새벽 4시 반 냉장고 온도 2도 정상. 콩나물 데침 90초, 시금치 데침 40초, 소금 한 꼬집. 매일 새벽 순자 할머니가 손수 적는 기록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책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저 늙은 할머니가 손맛 하나로 반찬을 파는 줄로만 알았지요. 그날 아침 7시 무렵 시장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노인 대학 어르신들이 봄 소풍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는데 그중 7, 8분이 한꺼번에 배탈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응급실로, 누군가는 보건소로 실려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르신들이 더운 날 무리하셨나 보다 그렇게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한 여자가 시장 골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을 해치고 곧장 순자 할머니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에는 작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 반찬 먹고 우리 엄마 쓰러졌어요. 순간 시장 골목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고 옆 가게 상인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손에 든 반찬통을 흔들며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여기 스티커 봐요. 분명히 이 집 거잖아요. 노인 대학 어르신들 다 이 집 반찬 사갔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 할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벌써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소문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늙은 반찬 가게, 위생 불량, 식중독. 단어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 그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스티커 위에 자기 가게 상호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고 보관 방법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끝이 그 스티커 모서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무언가 미묘하게 어긋난 자리.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끝에서 회색 점퍼를 입은 한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35세, 구청 위생과 주무관 서아린이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에서 위생점검 표지가 빳빳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사람들을 해치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접수돼서 가게 일부를 임시로 사용 중지해야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할인 주무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더욱 확신한 듯 수군거렸습니다. 거봐, 찔리니까 말도 못하잖아. 늙으면 그냥 인정하고 물러나는 게 답이지. 할인 주무관은 노란 임시 사용 중지 딱지를 냉장고 문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그 딱지가 붙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그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순자 할머니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인 주무관이 돌아서려는 순간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을 뿐입니다. 주무관님, 환자분들이 드신 반찬 목록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할인 주무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입장에서 굳이 알려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눈앞의 할머니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해서, 그 눈빛이 너무도 또렷해서 할인 주무관은 자기도 모르게 가방 속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감자 샐러드와 마카로니 샐러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감자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 그건 순자 할머니 가게에서 단 한 번도 팔아본 적 없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하얀 가운을 입고 커다란 주방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색이 바랜 명찰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또렷한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조선소 사내식당, 30대 초반의 영양사 나순자. 사진 속 젊은 여자의 눈빛은 지금의 순자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 1980년대 초 그 시절 조선소 사내식당은 하루에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끓는 국솥은 사람 키만 했고 밥솥은 어른 5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 컸습니다. 그 거대한 주방을 책임지던 사람이 바로 30대 초반의 나순자였습니다. 그 시절 영양사라는 직업은 흔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여자가 그것도 거친 조선소 사내식당을 책임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식재료 입고 시간을 점검하고 냉장 온도를 확인하고 칼과 도마를 따로 분리해 관리했습니다. 행주는 1시간에 한 번씩 삶아 갈았고 잔반 처리 동선까지 분 단위로 짰습니다. 순자 선생 들어오고 나서 우리 식당에서 배탈 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건 조선소 부장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순자의 위생 관리는 깐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까칠하다 했고 누군가는 유난스럽다 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단 한 번도 그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온도와 시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젊은 영양사 순자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 말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할인 주무관에게서 감자 샐러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로 나왔습니다. 임시 사용중지 딱지가 붙은 냉장고 앞에 잠시 멈춰섰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손가방에서 손때 묻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그 온도 기록 공책이었습니다.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순자 할머니는 지난 한 달치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5월 1일 새벽 4시 반 냉장고 온도 2도. 5월 2일 새벽 4시 반 냉장고 온도 2도.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온도. 단 한 번도 4도를 넘긴 날이 없었습니다. 식품 보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장 보관의 기본 원칙은 0도에서 4도 사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물이나 무침류는 가능하면 3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세균 번식이 확실히 억제됩니다. 순자 할머니의 냉장고는 40년째 그 기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69세 입말자 할머니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장 오래된 단골이자 그날 식중독으로 보건소에 다녀온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아직도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어제 그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봐. 말자 할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작은 의자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만든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말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욕을 하는데 나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제 내가 먹은 거, 내 콩나물만 먹은 게 아니거든.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천천히 어제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대학 소풍 가는 길에 시장 입구에서 도시락을 받았어. 회비로 단체 주문한 거라더라고. 그게 준태네 도시락이었어. 준태? 그 이름이 나오자 순자 할머니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52세 오준태. 시장 안쪽에서 즉석 도시락 가게를 하는 남자였습니다. 3년 전쯤 시장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도시락 가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체 주문을 싹쓸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준태는 평소부터 순자 할머니의 가게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습니다. 시장 어르신들이 여전히 순자 할머니의 반찬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단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에게 먼저 들러 반찬을 추가로 사갔습니다. 준태는 그 모습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 늙은 가게가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준태가 술자리에서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모두가 그 말을 한두 번씩은 들었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어제 받은 도시락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떠올렸습니다. 밥, 불고기, 그리고 노란 종이컵에 담긴 감자 샐러드와 마카로니 샐러드. 거기에 따로 작은 통 하나가 도시락 옆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통이 내 가게 거 아니야? 스티커에 내 가게 이름이 적혀 있던데. 말자 할머니가 내민 작은 반찬통. 거기엔 분명 순자 할머니 가게의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이라는 글씨도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통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통 뚜껑을 천천히 열어보더니 안쪽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콩나물이 아니야. 말자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스티커에 내 가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통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색깔이 평소 순자 할머니가 데치던 그 맑은 색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렇게 변색이 시작된 그런 빛깔이었습니다. 내가 데친 콩나물은 데치자마자 찬물에 2번 헹궈서 물기를 완전히 뺀 다음에 통에 담아. 그래서 통 안쪽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지 않아.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콩나물은 하룻밤만 지나도 누렇게 변하지 않아. 이건 누가 다른 콩나물을 내 통에 옮겨 담은 거야. 말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통을 조심스럽게 다시 닫은 뒤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러고는 말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자야, 이거 절대 버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이게 진실을 밝힐 증거가 될 거야. 말자 할머니의 눈가에 어렴풋이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어제 그 할인 주무관이었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거 제가 밤새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환자들의 증상 발현 시간 기록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진술을 다시 정리해 봤는데요. 환자분들이 도시락을 드신 시간이 어제 오전 11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환자분이 복통을 호소한 시간이 오후 1시였습니다. 2시간도 안 돼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주무관님, 콩나물이나 시금치 같은 나물 반찬은 식중독균이 들어가도 보통 5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서야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건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독소형 식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할인 주무관의 눈동자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마요네즈가 들어간 음식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균입니다. 그리고 그 균이 만든 독소는 한번 만들어지면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간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따라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작은 단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신고를 받고 달려온 이 자리에서 임시 사용 중지 딱지를 붙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위생과 교과서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습니까? 할인 주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저 반찬가게 할머니지요. 그 짧은 대답 안에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시장 골목 반대편에서 한 청년이 작은 트럭을 세우고 내렸습니다. 27세 김도연. 새벽마다 시장에 얼음을 납품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 순자 할머니에게 한 봉지에 1,000원짜리 얼음을 한두 봉지씩 더 얹어드리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손에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멀리서 순자 할머니 가게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도연은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저 잠깐만요. 도연은 순자 할머니 옆으로 다가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본 게 있어서요. 순자 할머니와 할인 주무관이 동시에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새벽에 있었던 일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제가 시장 공용 냉장 창고 쪽에 얼음을 내리고 있는데 준태 사장님 가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 처음엔 그냥 냉장고 정리하시나 보다 했는데 도연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준태 사장님이 가게 뒷문으로 큰 통을 2-3개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통 안에 노란 샐러드 같은 게 가득 들어 있었는데 통 옆에는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통에 붙어 있던 스티커를 손으로 막 떼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통에서 새 스티커를 떼서 다시 붙이시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해서 제가 멀리서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할인 주무관의 손에 쥐어진 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도연은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짧은 영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멀리서 살짝 찍어뒀어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영상 속에서는 어두운 새벽 골목 한켠에서 한 남자가 통 위에 붙은 스티커를 손톱으로 긁어내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 묶음 같은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 스티커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게 스티커도 가져갔구나. 순자 할머니의 가게에서는 매일 새벽 손님들이 직접 반찬을 담아 가실 수 있도록 작은 스티커 한 묶음을 가게 입구 작은 바구니에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알아서 한 장씩 떼어 자기 통에 붙이고 가시도록 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가 누군가의 손에서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인 주무관은 도연의 휴대전화 영상을 자기 휴대전화로 다시 한번 녹화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쥔 수첩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식중독 사고가 아닙니다. 할인 주무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자 할머니가 가져온 그 작은 반찬통을 조심스럽게 할인 주무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통 안쪽을 한번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 스티커도 모서리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할인 주무관은 통을 받아들고 천천히 스티커를 살폈습니다. 그 노란 스티커는 분명 순자 할머니 가게의 것이었습니다. 가게 상호도 글씨체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모서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미묘하게 어긋난 자국이 보였습니다. 한번 떼었다가 다시 붙인 자국. 누군가가 다른 통에 붙어 있던 스티커를 떼어 이 통에 옮겨 붙인 흔적이었습니다. 이 스티커는 글씨 간격도 살짝 다릅니다. 우리 가게 스티커는 모두 같은 프린터에서 같은 날 출력하는데 이 스티커는 다른 묶음에서 떼어온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설명에 할인 주무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큰 비닐 증거 봉투 하나를 꺼내 그 반찬통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이건 정식 증거품으로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인 주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어머님 가게에서 누구한테 콩나물을 파셨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 안쪽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매출을 기록하는 손때 묻은 장부였습니다. 큰 글씨도 아니고 화려한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박또박 한 줄 한 줄 누가 무엇을 사갔는지 적어둔 기록이었습니다. 어제 날짜를 펼치자 새벽 5시 40분이라고 적힌 칸에 한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준태, 콩나물 무침 5통, 시금치나물 3통, 현금 42,000원. 할인 주무관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도 준태 씨가 어머님 가게에서 반찬을 사가시곤 했나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평소엔 내 가게 앞을 지나면서 늘 한마디씩 비웃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 갑자기 와서 한꺼번에 8통을 사갔어요. 말자 할머니가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도시락 옆에 묶여있던 작은 반찬통이 딱 8개씩 묶음이었어. 한 묶음에 4통씩 2묶음. 세 사람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서 만났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모든 그림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고장난 냉장고, 녹아내린 감자 샐러드와 마카로니 샐러드, 다급하게 떼어낸 스티커,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가게에서 사간 콩나물. 할인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장 공용 냉장 창고에는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생 점검 강화하면서 시장 전체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했거든요. 그 기록이랑 준태 씨 가게 영수증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주무관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할인 주무관이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태 씨 가게 냉장고 어제 새벽에 정말 고장이 났는지 그것도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할인 주무관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순자 할머니에게서 받아온 증거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연 청년이 보내준 영상 파일이 들어있는 작은 메모리 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먼저 시장 공용 냉장 창고의 출입 기록 시스템을 열어보았습니다. 카드 리더기 데이터가 시간 순서대로
화면에 쭉 펼쳐졌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춘 순간 할인 주무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준태 새벽 2시 47분, 새벽 3시 12분, 새벽 3시 41분. 준태 사장은 어제 새벽에만 공용 냉장 창고를 3번이나 드나들었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 간격도 이상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보통 10분, 15분 정도 머무는 것이 보통인데 어제 새벽엔 3번 모두 5분에서 7분 사이로 짧게 머물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옮기는 사람의 동선처럼 말이지요. 할인 주무관은 곧바로 시장 상인의 사무실로 연락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준태 사장 가게에 출장 수리 기사가 다녀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는 잠시 후 답을 보내왔습니다. 네, 어제 새벽 4시쯤에 냉장 설비 수리 기사 한 분이 다녀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오준태 사장님 가게 냉장고 컴프레서 교체 작업이었어요. 비용은 65만 원 현금으로 결제하셨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그 답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그림이 한층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준태 사장의 가게 냉장고가 멈췄습니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감자 샐러드와 마카로니 샐러드는 이미 몇 시간 동안 실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1시에는 노인대학 어르신들 단체 도시락 100인분이 나가야 했습니다. 준태 사장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 샐러드를 전부 폐기하고 단체 주문을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는 컸겠지만 어르신들 건강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한 샐러드를 그대로 도시락에 넣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른 가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준태 사장이 선택한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야 할 곳은 2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신 보건소, 두 번째는 오준태 사장의 도시락 가게였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한 할인 주무관은 가장 먼저 환자분들의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보건소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서 검출된 균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이 만들어낸 독소, 엔테로톡신이 양성으로 나왔어요. 이 정도 농도면 마요네즈 베이스 음식이 실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방치됐다고 봐야 합니다. 할인 주무관은 그 결과지를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꼼꼼히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쪽 오준태 사장의 도시락 가게였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할인 주무관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준태 사장이 평소처럼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할인 주무관을 보자 잠깐 멈칫하더니 곧 익숙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주무관님. 우리 가게는 위생 검사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또 무슨 일이세요? 할인 주무관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시장 공용 냉장 창고 출입 기록, 냉장 설비 수리 기사 영수증, 환자분들 검체 검사 결과지, 그리고 도연 청년이 찍은 영상 사진. 그 서류들이 한 장 한 장 작업대 위에 놓일 때마다 준태 사장의 얼굴색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준태 사장님, 어제 새벽 2시 47분, 3시 12분, 3시 41분, 시장 공용 냉장 창고에 3번 들어가셨습니다. 무엇을 옮기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태 사장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4시쯤 가게 냉장고 컴프레서 교체 작업을 받으셨네요. 65만 원 현금 결제. 영수증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냉장고가 멈춰 있었다는 뜻이지요? 준태 사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마지막으로 작은 비닐봉지에서 그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말자 할머니의 반찬통이었습니다. 이 스티커는 분명히 순자 어머님 가게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떼었다가 다시 붙인 자국이 있어요. 글씨 간격도 같은 가게 다른 묶음의 스티커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5시 40분에 순자 어머님 가게에서 콩나물 무침 5통, 시금치나물 3통, 42,000원어치를 사가신 분이 누구신지 영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준태 사장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준태 사장님,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정식 조사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변호인 도움을 받으실 권리도 있으시고 진술을 거부하실 권리도 있으십니다. 다만 어르신 7, 8분이 지금도 보건소에 누워 계세요.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답하실지는 사장님께서 직접 정하셔야 합니다. 가게 안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시락 포장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밖에서 들려오던 시장 소음도 그 순간만은 모두 멀게 느껴졌습니다. 준태 사장은 천천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가게 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날 주문을 놓치면 정말 끝장이었어요. 그래서 준태 사장의 입에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저녁 늦게 가게 냉장고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새벽 1시쯤 확인해 보니 냉장고 안 온도가 이미 12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음날 아침 단체 주문으로 나갈 감자 샐러드 40통과 마카로니 샐러드 40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간 반찬들이었습니다. 준태 사장은 잠시 모든 것을 폐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게 한쪽에 쌓여 있는 결제 통지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대출이자 독촉장, 임대료 연체 안내문, 그리고 자녀 등록금 청구서. 준태 사장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날 아침 주문은 보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가까운 시장 가게 중에서 가장 만만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평소부터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순자 할머니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준태 사장은 새벽 5시 40분에 순자 할머니 가게에 가서 평소엔 사지도 않던 반찬을 한꺼번에 사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반찬통에서 노란 스티커들을 떼어 자기 가게 샐러드 통 위에 옮겨 붙였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스티커 한 장이 모든 책임을 다른 가게로 돌려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할인 주무관은 그 모든 진술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어느새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의 사무실 앞 작은 광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순자 할머니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인 대학 어르신들 보호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보건소에서 퇴원하신 말자 할머니도 다른 어르신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상인회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 있었던 식중독 사건의 진상을 상인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구청 위생과 서아린 주무관님과 그리고 이번 일에 직접 관련되신 분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평소처럼 낡은 앞치마를 두른 순자 할머니가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지도 않았고 마이크를 잡고 길게 변명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천천히 그 종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온 그 손때 묻은 온도 기록 공책이었습니다. 이건 제 가게 냉장고 온도 기록입니다. 어제 새벽 4시 반에도 2도, 오늘 새벽 4시 반에도 2도, 그제도 그 전날도 모두 4도 아래였습니다. 두 번째로 꺼낸 것은 어제 새벽 5시 40분에 적힌 매출 장부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건 어제 새벽 준태 사장님이 제 가게에서 콩나물 무침 5통과 시금치나물 3통을 한꺼번에 사가신 기록입니다. 42,000원 현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꺼낸 것은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그 노란 스티커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환자분 댁에 남아있던 반찬통 스티커입니다. 분명 제 가게 스티커이지만 한 번 떼었다가 다시 붙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늙었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혀보다 먼저 온도와 시간에서 거짓말이 들키는 법이지요. 광장에 잠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제 가장 큰 목소리로 순자 할머니를 비웃었던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너무 모진 말씀을 드렸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그 손을 잡아주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40년 동안 칼질로 굳어진 굳은 살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할인 주무관이 그 옆에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오준태 사장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그리고 다른 가게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부분까지 모두 정식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들과 순자 어머님께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에서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1명, 2명, 박수 소리가 광장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박수가 아니라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작은 안도의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순자 할머니의 가게 냉장고에는 다시 평범한 매대 위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노란 임시 사용중지 딱지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단골 어르신들이 손수 적어온 작은 쪽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미안해. 다시 와서 콩나물 사갈게. 어머님 늘 같은 자리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요. 가게 한쪽 구석에는 도연 청년이 두고 간 작은 얼음 봉지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따뜻한 두유 한 잔이 평소처럼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반에 셔터를 올렸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도마를 꺼내고 작은 라디오에서 옛 가요를 흘려보내며 콩나물을 데치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옆에서는 손때 묻은 공책이 또 한 번
새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5월 16일 새벽 4시 반, 냉장고 온도 2도, 정상. 그 한 줄을 적어 내려가는 순자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전 조선소 사내식당에서 하루 1000명의 식판을 책임지던 그 젊은 영양사의 미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요네즈가 들어간 반찬은 실온에 2시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자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 그리고 계란이 들어간 무침류는 특히 더운 계절에는 1시간 안에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식중독 증상이 음식을 드신 지 2~3시간 안에 빠르게 나타났다면 그건 나물 반찬보다는 마요네즈 베이스 음식이나 유제품 쪽을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이 만든 독소는 한번 만들어지면 끓여도 사라지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음식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찬통 뚜껑 안쪽에 물방울이 잔뜩 맺혀 있거나 스티커가 한번 떼었다 다시 붙은 자국이 보인다면 그건 누군가 재포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사실 때는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담아주시는 가게를 이용하시고 영수증과 스티커, 날짜를 함께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식품 라벨을 바꿔 붙이거나 상한 음식을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엔 단순한 위생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구청 위생과나 식약처 신고센터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399입니다. 국번 없이 1399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까지 함께 늙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는 낡은 앞치마만 보고 어르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 앞치마 안쪽에는 평생 쌓아온 단단한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도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만의 진짜 재산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한 시장 골목의 작은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건 안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기록은 결국 거짓을 이깁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적어 내려간 이도 그 작은 숫자 하나가 40년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의 시장 골목에서는 누군가의 순자 할머니가 또 다른 새벽을 열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콩나물 한 접시, 시금치 한 접시가 우리 모두의 식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